부부의 세계 12회에서 이태호 지선우 동침이 일어났죠. 지선우 집에서요. 이거 사건이죠. 대사건이네요. 아들 이준영은 13회에서 이렇게 외쳤고요. 어쨌거나 끝났잖아. 서로 지긋지긋하게 끝장 다 봤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태호는 언중유고를 눈치채지 못했죠. 시청자도요. 13회 엔딩은 준영의 이 말이 이태호 지선우 동침에 대한 준영의 반항이자 의견이었음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저 왜 다시 만나? 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의사타진도 아니었고요. 저 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준영의 분노였네요. 이어진 사건은 모두 이 분노의 연장선에서 벌어졌고요. 훔치라들이 다욕하다 엄마와 말 섞지 않다 피해자 친구한테 사과하지 않다 엄마한테 고산 떠나라 하다. 준영은 정말 봤을까요? 이태호 지선우 동침 직전에 여성 상위 소파심이었는데 아빠 엄마의 동침 목격이라는 사건을 아들이 목격하는 일이란 참으로 드문 일인데 부부의 세계 13회는 지독하게 다루었네요. 이걸 봤다고요? 이렇게 기억될 텐데요. 상처가 돼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한 상처가 돼요.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불쌍하다. 준영, 지선우, 떠나는 수밖에 없네요. 애초부터 가장 걱정이 되는 캐릭터는 준영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드라마는 준영이의 파격적 모습을 다룬 역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드라마 소재로 쓰인 만큼 더욱 현실보다 더 파격적으로 준영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준영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마음은 안타까우면서도 저렇게까지 삐뚤어져 있는 모습의 준영이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극대화되고 과장된 스토리에 드라마를 보는 내내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불편한 것은 준영이의 잘못된 지적을 떠나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4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오늘은 문제점을 놓고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른들의 정치적 계산. 2. 잘못된 진실은 집어지지 않은 점. 3. 여다경은 왜 준영이를 도와줬을까? 4.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1. 어른들의 정치적 계산. 흔한 이야기로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폭력은 나쁜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아이들 싸움에 왜 어른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리는 것인지가 더욱 보기 안 좋았습니다. 과연 저렇게 어른들이 개입되어서 화해한다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다경이 전화를 해서 상황을 컨트롤하는 모습, 그리고 여다경이 병원에 나타나 정리하는 모습 어쩌면 준영이 입장만 놓고 본다면 엄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상황이어서 여다경의 등장이 더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애초부터 이 모든 시작은 여다경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더욱 여다경에게 보이기 싫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다경의 대사 중 저희 부모님도 걱정 중이시다. 이 말에 차 의원의 입꼬리가 들리는 모습을 보며 결국 차 의원도 원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태호를 통해 여병규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결국 이것은 아이들 싸움을 떠나서 부모들의 이권이 들어가며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참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2. 잘못된 진실은 집어지지 않은 점. 준영이는 그동안 혜강이와 나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왔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만 놓고 본다면 준영이의 행실이 옳지 못해서였지만 그 속에는 준영이에 대한 나쁜 오해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충분히 드라마 내에서 혜강이의 나쁜 점도 비추어주고 혜강이 엄마의 잘못된 점도 지적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은 하나도 비추어지지 않은 채 너무 준영이의 나쁜 내면만 비추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 여다경의 진심은 그동안 여다경은 이태호와 지선우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로 인해 고심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준영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선우와 이태호가 엮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영이를 구슬려 데려왔고 유학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다 이태호에게 역공을 맞고 오히려 이태호와 여다경 사이는 더욱 멀어지고 있었죠. 여다경 입장에서도 이태호에게 유학이라는 선택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준영이를 위한다면
더 조용히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여다경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 차 의원 와이프와 전화통화하며 상황을 컨트롤하고 준영이와 이태호에게 보라는 식으로 병원까지 찾아가 일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여다경은 이태호와 이준영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자신의 행동의 타당함을 인정받고자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다경의 대사를 보면 준영이가 제대로 커야 나도 떳떳하지라고 말하지만 생색내듯 들리고 진심처럼 들리지 않은 이유는 위에 말했듯 진짜 내면에 감추어진 준영이를 위한다기보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4.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오늘 13화는 이 장면과 이 대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 생각됩니다. 한 번 부부의 연은 대체 언제까지인 것인가? 저는 어리었고요. 다음 부부의 세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의 세계 김희애와 박해준의 듀얼킹 관계가 아들 전진서의 방황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맞이한다. JTBC 스튜디오 오리지널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측은 방송에 앞서 파국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준영으로 인해 흔들리는 지선우, 이태호의 모습을 공개했다. 세 사람의 굳은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둔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와 이태호의 관계는 절정을 넘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선우는 아들 이준영을 위해 박인규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태호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구했지만 한 번의 선택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진 후에도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거센 불길이 되어 지선우와 이태호를 집어삼켰다. 지선우와 이태호는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아픔과 상처가 뒤섞인 감정을 쏟아내며 입을 맞췄고 여다경의 관계는 거침없이 흔들리며 기로에 서게 됐다. 자신의 인생에서 서로를 도려내기 위해 달려왔던 지선우와 이태호는 나란히 서서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 흔들리는 지선우의 눈빛과 곁에 선 이태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두 사람에게 닥쳤음을 암시한다. 지선우와 이태호의 파국이 남긴 후유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준영은 골마버린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운 상태다. 피할 수도 없이 어른들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지켜봤던 이준영은 이미 지선우, 이태호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준영의 공허한 눈빛에서 위태로움이 느껴진다. 부부라는 고리가 끊어진 뒤에도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던 지선우와 이태호가 이번엔 부모라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앞에 나란히 섰다.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결국 이혼 때문인 거죠? 라는 지선우의 자책은 늦어버린 것인지 이준영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혼란 속에 이준영의 감정도 폭발한다. 서로 지긋지긋하게 끝장 다 봤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라는 힐라는 지선우와 이태호에게 비수가 되어 꽂힌다. 과연 지선우가 고산을 떠나 지독하게 올감했던 감정과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지선우와 이태호는 애써 외면했으나 여전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파국이 남긴 이준영의 깊은 상처까지 맞닥뜨리며 다시 위기를 맞는다. 이준영의 방황은 결정적 변곡점을 맞는 이들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아들 전진서의 깊은 상처와 마주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떠날 결심을 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극본 주연, 연출 모한일 13회에서는 자신들의 싸움에 휩쓸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이준영의 방황에 충격을 받은 지선우. 전날 동침했던 지선우와 이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이태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지선우는 실수로 규정하고 깨끗이 잊자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선우와 이태호는 이준영이 차혜강과 크게 싸우면서 학교로 불려가 다시 만났다. PC방에서 과자를 훔치는 이준영을 차혜강이 목격했고 차혜강의 비아냥의 화를 참지 못한 이준영이 주먹을 휘두른 것. 지선우와 이태호를 놀라게 한 것은 이준영의 태도였다. 학교 안 다닐 거다. 자퇴하면 된다라는 이준영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지선우는 이준영을 위해 자존심도 버렸다. 차혜강의 병실을 찾아가 차도철 아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이었다. 게다가 이준영에게 상습 도벽까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준영의 상처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골마 있었던 것. 김윤기는 처음 준영에게서 본 건 증오였다. 여회장의 차를 긁고 있었다라고 했다. 상처의 근원에는 지선우와 이태호가 있었다. 학교폭력위원회 일정이 잡히면서 다급해진 지선우와 이태호는
이준영을 데리고 차해강의 병실을 찾아갔다. 감정의 골이 깊었던 탓에 화해는 쉽지 않았고 지선우는 이준영을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상황을 해결한 것은 여다경이었다. 여다경은 지선우 보란듯이 여병규의 이름까지 내세우며 이를 수습했고 지선우는 자리를 피해 병실을 빠져나와야 했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보호자로 나서며 더는 자신의 세계에 지선우가 발을 내밀 수 없도록 했다. 지선우는 자신을 외면하는 이준영의 미움과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급기야 이준영에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싫어. 엄마만 없으면 간단해질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지선우는 충격에 빠졌다. 고산을 떠나기로 한 지선우는 이준영을 부탁하기 위해 이태호를 만났다. 이준영이 외박까지 했다는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감정을 쏟아내던 그날 밤 이준영이 집에 왔음을 깨달았다. 사과한다고 용서가 돼? 어른들은 그런 거야? 또 내 핑계야.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쨌거나 끝났잖아. 그래놓고 왜 다시 만나라던 뜻 모를 말들은 이준영이 받았던 상처들이었다.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지선우는 무너졌다. 이준영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지선우는 고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준영을 위한 지선우의 선택이 상처를 봉합하고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방송된 부부의 세기는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 21.1%를 기록했다. 이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던 12회의 24.3%보다 하락한 수치다.